감독님 범죄도시부터 롱 리브 더 킹의 카지노 파인까지 막상 입봉은 상당히 늦게 하셨잖아요. 데뷔할 때까지 17년이 걸렸어요. 사실 제일 큰 용기는 범죄도시를 끝나고 난 다음에 범죄도시 2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용기였던 것 같아요. 어렵게 감독 데뷔를 했는데 불구하고 안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 한 명 한 명 그 등장인물에 대한 배려가 눈에 보이거든요. 조연의 서사에 대한 부분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출은 그 상황을 관객이 믿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대본은 주연 배우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집중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상 그 상황을 꾸며놓고 보면은 옆에 조연들이 있고 뒤에 또 뭐 단역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저는 싫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번에 시대보 3권 경량 문명의 탄생이라는 책을 낸 다음에 경량 문명인이라는 제목으로 한 분씩 인터뷰를 청한 상태예요. 아, 네네. 네, 감독님 뵙고 제가 너무 놀랐던 게 그야말로 주류 감독님이신데 와, 깡패다. 필리핀에서 나를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이겨. 대박 나무다, 대박. 쪽박 나무다, 쪽박. 최근에 AI로만 만든 장편 영화를 개봉을 하셨단 말이죠. 네네네. 경량화를 엄청 시도하셨던 분투기가 있어서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경량화를 시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영화 업계가 너무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자본이 없다 보니까 적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수를 줄이고 과정을 줄여가지고 결국은 같은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상 받으셨다면서요? 아, 네네. 가장 앞선 시도라고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장편 영화를 AI로 만드는 경우가 처음이었나요? AI와 실사 영화가 같이 합성되는 방식으로 만든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려움은 좀 없으셨는지, 네. 두 번째는 기존의 영화 작법과는 이런 차이가 있더라라는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선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작년 7월 정도쯤이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풀 AI로 만든 단편 영화 정도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단편 영화 보고 저는 굉장히 쇼크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고? 이거 앞으로 영상업계를 뒤집겠는데 그때 KT에서 이제 받게 됐고 이야기를 아예 그냥 AI가 주도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승도 저승도 아닌 그 중간계의 이야기를 만들자 해가지고 AI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이야기를 쓴 거고요. 아, 기술을 놓고 이야기 만드신 거죠. 네네. 네.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된 경우는 처음 봤어요. 보통의 툴들은 사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도와주는 용도의 툴들이잖아요. 근데 AI는 무서운 거에 창작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창작하는 툴의 발전 속도가 이렇게 빨라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빠르니까 저희가 이제 모든 걸 패키징하는 날이 9월 달이었었는데 9월 달에 이제 다 끝내고 패키징 끝내려고 했더니 더 좋은 툴이 나왔어요. 근데 그 툴로 만들어진 영상을 보니까 다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개봉이 안 되는. 맞아요. 내가 크랭크인 했었을 때는 AI로 만든 크리처들이 걷지도 못했어요. 걷지도 못했는데 편집할 때는 뛰어다니더라고요. 내년도엔 날겠네요. 내년도에 예측을 못하는 게 오픈 AI 만든 샘 알트만도 자기도 AI 발전 속도를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년도 되면은 CG 영역을 거의 80-90% 이상은 AI가 커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놀랍네요, 진짜. 트랜스포머, 아바타 이런 거 보면 뭐 제작비가 몇 천억이에요. 그 중에서 CG 비용이 상당했던 거죠. 중간계 같은 사이즈의 제작을 하려면은 못해도 한 100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거에 한 7분의 8분의 1 뭐 이런 비용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12.5억. 네. AI가 전폭적으로 그 VFX의 영역에서의 그 작업 과정을 확 줄여줬고 그 기간이 줄다 보니까 비용이 당연히 세이브가 됐고 또 프로덕션에서도 저희가 촬영하는 데 있어서 CG 방식으로 촬영하면 이제 분할 촬영이나 여러 가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도 촬영도 달라지는군요. 네, 촬영도 좀 대폭 줄여준 면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뭐 크로마키로 찍거나 앵글을 맞습니다. 바꾸거나 네.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간소화시키니까 사실 촬영에 있어서도 비용이 많이 줄고 중간계 같은 영화는 후반 작업만 해도 한 1년 정도 걸리는 작업인데 전체 그 작업 시작부터 개봉까지 불과 7개월 만에 다 끝냈거든요. 사실 그 시간의 세이브는 결국 돈이고 또 그 시간만큼 저희는 또 다른 작품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기회가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감독님 범죄도시부터 롱 리브 더 킹의 카지노 파인까지 하시는 작품마다 너무 잘 됐던 것들이 보이는데 막상 입봉은 상당히 늦게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22살에 감독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서 30살에 상업영화 데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1년 준비하고 엎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데뷔할 때까지 17년이 걸렸어요.
범죄도시를 3년 준비하고 더 이상 이제 영화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극적으로 투자가 돼가지고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메가 히트가 됐고 그 다음에도 이건 감독님 스타일이야 라는 작품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OTT에 갔던 케이스도 그렇고 중간계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시도에 주저함이 없으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처음에 용기가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일 큰 용기는 범죄도시를 끝나고 난 다음에 범죄도시 2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용기였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안주한다고 했었으면 범죄도시 2를 하는 게 맞았었는데 어렵게 감독 데뷔를 했는데 불구하고 안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고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다른 도전을 했고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안정적인 기간이고 새로운 도전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시면서 낯선 것들을 이렇게 내 안으로 들여보는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배우는 걸 워낙 좋아하시는 거죠. 네네. 그건 너무 좋아하고요. 저는 어떤 작품을 하든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했던 장르, 쉬운 장르를 하고 싶지는 않고 웬만하면 좀 어려운 거, 새로운 거 아니면은 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거. 제작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고마운 감독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정한 커리어를 만드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 업에서의 어떤 위치를 내가 즐길 수도 있잖아요. 기성의 문법을 알고 계신 분이 시도를 하면 산업적으로도 이게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제작자분들과도 그런 논의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제작을 하고요. 모든 걸 다 하시는 걸로. 네. 네.